미국은 처음으로 비밀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지만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신문인 뉴욕포스트는 오늘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월 3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군사작전 중에 미국은 강력한 비밀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 무기는 베네수엘라 측의 군인들과 군사장비 모두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자신들이 어떤 음향 무기에 의해 마비되어 미국 특수부대원들에게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카라카스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나타나 베네수엘라군의 무전과 통신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그 후 미국 군용 헬리콥터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카라카스 영공에 진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니콜라스 마두로의 경호원들은 이미 정체불명의 무기에 의해 타격을 받아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론 백악관이 실제로는 마두로 측근 모두를 매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베네수엘라 국방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는 마두로 경호대에 속한 군인들이 전투에 참여했고 대부분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카라카스 중심부에 군대가 투입되었고 공항의 활주로가 봉쇄되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은 저항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미국 신형 슈퍼무기의 새 버전을 분석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복잡한 주제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번 에피소드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뉴욕포스트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의 목격자 진술을 보도했는데 그는 미국이 강력하고 신비한 무기를 사용해서 사실상 베네수엘라 군인들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코에서 피가 흘렀고 일부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의 경호원 중 한 명은 미국 군대가 자신이 지금까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기술을 사용해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수백 명의 전투원을 섬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의 최측근 경호원인 그 전투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그를 경호원, 질문하는 사람을 인터뷰어라 부르겠습니다. 경호원이 말합니다. 작전 당일 우리는 아무 소식도 못 듣고 경계 중이었으나 갑자기 모든 레이더가 설명 없이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것은 드론들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드론들이 우리 진지 위를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터뷰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요 공격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경호원님, 드론들이 나타난 후에 몇 대의 헬리콥터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아주 적었고 제 생각에는 8대를 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는 9대를 세었습니다. 그 헬리콥터에서 군인들이 내려왔지만 그들 역시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2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매우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우리가 예전에 싸웠던 누구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어, 그때 전투가 시작됐군요. 보디가드, 네. 하지만 정말 학살이었어요. 수백 명이었지만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정확도와 속도로 사격했어요. 각 병사가 1분에 300발을 쏘는 듯 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어, 무기가 도움이 안 됐나요? 경비원, 도움이 안 됐어요. 문제는 무기만이 아니었고 그들이 뭔가를 썼는데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건 아주 강력한 음파 같았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우리 모두 코피가 났고 어떤 사람들은 피를 토했어요. 우리는 땅에 쓰러졌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인터뷰어, 당신의 동료들은 저항할 수 있었나요? 경호원, 아니요, 전혀요. 그 20명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우리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과 무기에 맞설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맹세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소리와 무기, 비슷한 것이 있은 후 우리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어,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지역들도 미국인들과 충돌하기 전에 2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원. 의심할 여지 없이 저는 미국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미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본 것을 겪고 나서 저는 다시는 그들과 적대적인 입장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과는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어.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가 그 목록에 있다고 발표했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원. 네, 이미 모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도 같은 일을 다시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가 여기서 일어난 일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2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 내무부의 공식 평가에 따르면 1월 3일 공격으로 인해 약 100명의 베네수엘라 보안군 요원이 사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쿠바 조파르카 측에서도 전투원 40명 사망을 밝혀 총 40명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들 중 일부가 이 미스터리한 무기에 의해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미국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른바 지향성 에너지 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말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한 소식통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시스템이 실제로 베네수엘라 군인이 언급한 증상들 중 적어도 일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왜 베네수엘라 군대가 저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즉시 제기되었습니다. 매수설은 처음 몇 분 만에 제기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논리적이죠.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와 그녀의 오빠가 니콜라스 마돈나가 체포되기 전부터 미국인들과 비밀리에 협상을 했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베네수엘라군이 분명히 미국 상륙군에 대한 방어 계획을 실행하려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라카스 근처의 공항과 공군기지에서는 활주로를 막았고 비행기들을 급히 내보내 활주로 위에 세워서 차단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의 발표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경호원 중 일부 군인들이 전투에 참여했고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 한 대를 격추시키고 몇몇 미군 특수부대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직후 카라카스 중심지에 군대와 장갑차가 등장했고 예비군이 도시에 투입되기 시작했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미군의 작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특히 언급할 만한 것은 베네수엘라 방공군의 행동, 더 정확히 말하면 무대응이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카라카스 방공망과 조기 방어, 공중 표적 탐지 수단은 침공 시작 후 몇 분 만에 제압됐습니다. 이렇게 도시 위 고지대에 있던 레이더와 부크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가 파괴되었고 카라카스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배치된 장거리 S-300 지대공 미사일 부대 역시 미군의 전자전 방해로 인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군인들은 최소 한 번 러시아가 제공한 이글라이스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미사일은 목표를 찾지 못하고 그냥 도시 위 언덕에서 폭발했습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의 대규모 사용이 없었던 것도 기습 효과와 미군의 전자전 장비로 인해 부대 지휘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인이 통신을 방해했다는 베네수엘라 군인 주장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실제로 예전부터 국가 원수들을 전복시키고 체포하는 일을 해왔으며 카리브해 국가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1983년에 미군은 그레나다라는 작은 나라를 점령했고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미국이 파나마의 사실상 독재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를 전복시키고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미국은 합동군 작전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시가전,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 대규모 파괴 등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새로운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작전이 너무 깔끔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군대가 어떤 음향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국인들이 단순히 돈을 주고 마두로의 측근들을 매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후원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 속 링크, 계좌 정보 또는 QR코드로 후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자막, 디마토르 조크.